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게 많네요.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요.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이 강남 투자자들이, 확실히 정보가 빨라요. 내년에, 작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 한 3월 달쯤에 한 국유지 한 8조 원 정도를 매각한다. 일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작년에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3월 달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좀 이제 정리를 한다고 5월 달쯤에 매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 국유지, 매각되는 것들, 요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남에서 3시간 특강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내 집 땅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매 물건들은 이제 다 온비드 사이트에 올라오는데요. 온비드에 아주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5월 달쯤에 한꺼번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몸풀기를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특강을 갖다가 3시간 들으신 분들께서 충청도 지역에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물건 찍은 것들. 가격은 보통 전부 다 1,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그런 땅들. 제가 가가지고 현장에 동영상을 다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땅들이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다 국유지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대박 토지 투자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못하게 알고 있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고액으로만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1,000만 원 이하짜리 땅이요, 한 수천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온비드에. 온비드에 오는 건 거의 어떤 겁니까? 세금 안 낸 것들, 그렇죠?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됐던 것들.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이 또 담보로 잡아놨었는데, 이제 돈을 안 갚아가지고, 예, 거기에 또 이제 온비드에 이제 공매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요, 1,000만 원 이하 되는 게 수천 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그 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한 3시간 공부하신 분들께서요, 현장 답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갔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가지고 봤어요. 보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1,000만 원이면요, 충분히 토지 투자해가지고 2배, 3배 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유지가 좋아요. 국가, 온비드 거, 예. 요거는 뭐, 저의 프로필이고요. 뭐,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뻔한 얘기죠. 왜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 대학 입시 제도가 복잡할수록요, 부잣집 아들들이 대학 가기가 쉬워집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 제도가 이렇게 복잡할수록요, 부자가 돈 벌기가 편해요. 부자들은요,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밤 7시만 되면 강남역에서부터 저기 교대역까지 부동산 투자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즘도 그렇고, 요즘은 특히 20대들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몇십 년 다 모아도 서울에 절대 아파트 못 삽니다. 예. 외곽도 못 사요, 서울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20대들이요, 다 이제 부동산, 특히 공매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매는 법원에 가야 돼요. 입찰하려면요. 근데 공매는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법원에 안 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모르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다 되신 분이니까 조금 공부만 하시면은, 좋은 부동산 투자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은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명만 부동산을 잘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합니다. 우리 와이프 부동산 전혀 몰라요. 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 텔레비에 무슨 뭐 뉴스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 모른다 그럽니다. 예. 어차피 가르쳐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는 뭐 저 혼자만 이제 부동산하고, 요즘에 또,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부동산 투자로 떼돈 벌었다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책들은요, 출판사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그 스토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뭐 몇 살에 뭐 몇십 부자. 이제 보니까 뭐, 30대에 뭐 100억 부자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분 뭐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 떼돈 같은 거 벌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 투자는 한 30% 정도 수익률을 남기는 것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 투자는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가장 안전한, 투자로, 한 번 투자할 때 한 30% 정도만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토지가 그렇습니다. 토지 중에서 소액 토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예. 예전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황 선생님. 예. 이분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부귀를 경계해라.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한다고 돈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황 선생님이 자기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 또 자식들한테 남긴 글이 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비는 양인과 결혼시켜라. 그러면 자식도 노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노비가 300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갖고 있던 그 토지를 갖다가 항상 가뭄이 들면은요, 이걸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36만 평의 농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 요 이황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한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분이요. 대단하시죠? 예. 그 다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더 하십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요, 토지 공개념의 최초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그래서 누가 땅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 절대 한양을 벗어나지 말고 서울에 살아라. 그래가지고 한양 심리 안에서 지내야 된다고 귀향길에서 보낸 편지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울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인서울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심리면 우리 지금 거리가 한 얼마나 되나요? 심리면은요. 4km죠. 그렇죠? 예전에 한양은 사대문 아니었잖아요. 사대문 안에서 동쪽으로 4km를 가면요. 답심리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서쪽으로 4km 가면 홍대역까지가 나와요. 홍대 지하철역까지. 남쪽으로 4km로 가면요. 강남을 지나가지고 강남 맨 밑에까지가 4km예요. 북쪽은 이제 거기 산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예. 저도 그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 정약용 선생님께서 가르친 대로. 예.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땅 사서 몇 배로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요, 10만 원짜리 토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강남에요, 초보 투자자들은 다 1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땅을요, 친구 5명이 10만 원씩 내가지고 땅 투자를 해요. 그걸 한 200만 원 정도에 팔아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예, 그래 다시 수익 배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그래서 10만 원씩, 그 다음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한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만 원대 투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 토지 강의하는 학원에 가면은, 오자마자 한 몇 시간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땅을 추천합니다. 5억짜리, 10억짜리 땅 좋다고. 예.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투자하는 땅이 10억짜리 땅이에요. 예. 근데 그 학원은요, 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학원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학원이에요. 예. 지금 선능력 같은데 굉장히 그런 데 많습니다. 교대 일부하고 선능력 같은 데는요. 세상에 토지 비법 특강을 하는데 3시간에 10,000원을 받아요. 3시간에. 수강료 10,000원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임장을 바로 떠나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또 10,000원을 내면은 점심까지 줘. 예.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라든가 당진한테 가가지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요, 그 학원에서 다 이렇게 물건을 받아온 땅이고요. 그 땅을 팔아주게 되면 그 학원 원장님이 30%를 받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 10억을 팔아주면 3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보면은요, 다 쓸모없는 땅들이에요. 저한테 서울에서 이제 과외를 받는 분들이 그 땅을 가져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딱 10분 안에 이 땅은 절대 개발될 리가 없는 땅들입니다. 예. 그런 땅을 갖다가 일단 사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땅을 사서 한 10년 묵히라 그래요. 10년, 무조건 10년 묵히라고 합니다. 땅은 사서 묵혀놓으면 돈이 된다. 땅값은 계속 오른다. 이 말을 듣고 땅을 사시는 거예요. 절대 땅은요, 묵히는 게 아닙니다. 땅은 빨리빨리 팔아서, 땅을 갖다가, 소액은 빨리 팔고요. 만약에 몇 천만 원 되는 땅 같은 경우는요, 1년 있다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50%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팔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죠. 또 혹시나 1년 내에 팔고 싶으면요, 법인으로 사셔야 돼. 법인은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요.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1년 내에 팔고 싶을 때는 땅을 살 때는 법인으로 사고, 예. 그 다음에 1년 이상 있다가 팔 때는 뭐 법인으로 사든 아니면 개인으로 사든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어 다니는 버스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쓸모없는 땅들만. 그리고 정확히 토지를 가르치진 않아요. 왜? 그분들이, 그 교육생들이 토지를 갖다가 잘 알면은 그 땅 절대 안 사겠죠. 그렇죠? 땅에 보는 눈을 절대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땅을 갖다가 찾아서 투자하는 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배우시면 혼자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50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한 50만 원 되는 것을 친구 5분이서 10만 원씩 내. 여러분 10만 원 다 있죠? 그렇죠? 10만 있으시죠? 예. 내서 없어요? 예. 한번 자기가 공부해 본다는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무조건 한 3배, 4배는 오를 거예요. 6개월 내로. 오늘 그런 거 제가 다 보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셔야 되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 부리는 순간 기획부동산의 먹이가 됩니다. 기획부동산 정말 말 잘해요. 예. 얼마나 말 잘하는지 저도 기획부동산하고 한 3분만 얘기하잖아요. 저도 속을 것 같아. 나도 막 이 절벽을 사고 싶어져. 예. 나도. 예. 막 빨려 들어가. 예.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기획부동산에 있거든요. 예. 진짜 한 3분만 대화하잖아요. 빨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기획부동산인지 알아요. 그런데 99.9%는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추천하겠지만 아마 0.1%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 0.1%가 지금 나한테 추천한 이 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고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학생들 한 절반 정도가 피해자예요.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다 피해자 다 있습니다. 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당하는데 기초부터 욕심을 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운영하는 토지에 투자하고는요, 절대 10만 원부터 투자하는 거 안 가르칩니다. 예. 그거 수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몇 억짜리, 예. 뭐 투자하는 것만 가르치죠. 기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알면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일단 나쁜 땅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썩은 땅, 못 쓰는 땅은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못 쓰는 땅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다 쓸모 있는 땅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큰 돈 절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땅들은요 1,000만 원이 넘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2, 300만 원에서 제일 비싼 게 한 8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중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자기가 발품을 팔고 검색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30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할까요? 수수료 얼마 나온다고? 안 하겠죠. 30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인터넷에 매물 등록 올리겠습니까? 예. 몇 억짜리나 몇백만이나 등록비는 똑같은데요. 그렇지만 온비드에는 있어요. 예. 나라가 압류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세금 안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주로 타켓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10년 묵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길어봤자 1년 있다 파는 겁니다. 근데 소액 토지는요, 자기가 사고 난 다음에 다음 날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파는 경우도 한 20, 30%는 됩니다. 예. 단기 투자를 해야 되고 절대 오래 묵히면 안 됩니다. 근데 왜 10년 묵히라고 그러죠? 기획부동산에서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 그래서 10년 후에 가가지고 왜 안 올랐냐 그래도 사기죄로 이제 고소 못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 전국에 개발될 땅은 다 개발된 거 아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1인당 개발된 토지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인당 개발된 토지 면적. 국민 한 명당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바뀌어 있는 땅들이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100이면요. 일본은 200이에요. 영국은 30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십 년을 갖다가 계속 땅 파고 건물 지으면 저 일본 따라갈 수 있고요. 영국 따라가려면 또 몇십 년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영국은 요즘 어떻게 할까? 다시 재개발합니다. 구시가 또 새로워져, 영국은요. 예. 그래서 1인당 개발된 토지 면적, 그래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땅이 절대 다 개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특강 같은 것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땅 찾는 거 다 가르쳐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요, 장단점, 예, 보시면은, 자,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 우리 보통 투자 대상이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전문가는 99%가 아파트 전문가입니다.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만 방송에서 한 1분 정도 읽어주면 돼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 다 아파트 투자하죠? 근데 아파트는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정보가 다 동일해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차이 싸게 사봤자 1,000만 원 싸게 사고, 비싸게 사봤자 1,000만 원 비싸게 사요. 자,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 평대, 뭐 발코니 확장 다 돼 있다 그러면 가격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차익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서로 대칭이 안 돼야지만, 정보가 비대칭이 돼야지만 전매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땅을 어떤 사람이 이거 평당 5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100만 원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은 50만 원짜리 땅 금방 사겠죠. 그 반대일 때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매 차익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파트는 전매 차익이 많이 안 나와요. 그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 이거 월세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전매 차익이 안 나와요, 오피스텔 원룸은요. 왜? 내가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몇 억을 더 비싸게 팔면은요, 그 사람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 공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원룸은요, 절대 전매 차익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분양받거나 샀던 그 금액 그대로 계속 이제 월세만 받는데, 문제는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내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비품에 교체 주기가 들어와요. 드럼 세탁기도 바꿔야지, 에어컨도 바꿔야 되지. 그때 비용 나갑니다. 또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 월세 받았던 거 갖다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원룸은요. 상가 역시 마찬가지죠. 상가가 공실이 되고 나면요, 이거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 일요일 날 세종시에 갔다 왔어요. 세종시에 토지 특강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 세종시에는요, 전국에 상가 공실이 제일 많거든요. 세상에,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만 낸다. 이래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예. 관리비만 내면 된대, 임대료. 다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에. 예? 예? 아니, 장사가 안 돼서 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분양받으면서 벌써 10년 전에 분양받았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 세상에, 그 몇 억 주고 상가를 분양받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냥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이렇게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임대료를 낮추면 되잖아요. 예.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근데 상가는 임대료를 아무리 낮추고 임대료를 제로를 하고 관리비만 내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상가가. 그래서 상가가 제일 위험한 게 상가입니다. 특히 상가를 많이 공급한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상가 투자의 기본은요. 택지하고 상가 부지 비율이 7%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택지가 100평이면 상가 부지는 7평이 한계예요. 절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면 7%가 넘는 순간 상가가 이제 공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면적하고 보통 상가 부지가 3%, 4%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 투자 수익이 없어지는 게 7%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상가를 갖다 많이 만들었던 대표가 물론 세종시고요. 세종시도 한 12% 되죠.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 신도시, 예전에 안산. 거기도 12%예요. 예. 다 미분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요. 특히 우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투자 수익이 높아요. 근데 재개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개발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요. 다음 달에 전국적인 재개발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전국에 재개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이 결성이 되는데 아마 부산도 아마 지부가 생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임인데 재개발 투자 모임입니다. 여기 만들어질 때 국내 이제 부동산 주요 단체들이 거기에 또 가입을 한다 그러죠. 예. 거기에 제가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 제가 재개발만, 저는 재건축은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투자해 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 제일 좋았던 게 재개발 지역 내 토지 투자가 제일 좋아요. 재개발 지역 내 토지 투자가 최고입니다. 자, 우리 부산 같은 데는요, 재개발 지역에 땅을 6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요. 부산에는요. 서울은 90제곱미터. 그런데 부산에서요, 재개발 지역에 57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분양권 못 받죠. 3제곱미터,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부족해서 이 사람은 청산 대상이 돼요. 근데 그 지역에 공매 물권으로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된 땅이 한 4제곱미터짜리 땅이 이제 공매로 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낙찰을 받아야지. 낙찰을 받고 있으면은, 아니, 4제곱미터 땅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57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그 4제곱미터를 사러 옵니다. 예. 그런 땅들 굉장히 많아요. 그 재개발 지역에서도요, 짜투리 땅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이제 부산에서도 물건 나온 게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한 60제곱미터가 넘는 땅이에요. 그러면 60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이건 아파트 분양권 나오죠. 근데 이것이 형제 2명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형제 중에 한 명이 국가에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 지분이 압류가 돼서 공매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낙찰을 받아버리면은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공유한 자는 분양권 한 개만 주죠. 그러면 그 다른 형 한 명하고 내가 그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공유. 그러면 이분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분을 사야 되죠. 내 지분을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합에서는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아파트 한 채를 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겠죠.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이 아파트 잘라달라고. 이게 못 자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경매로 넘겨서 이것을 경락대금에서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잘못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지 투자하는 것이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공장이나 창고는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물류센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물류센터 허가를 내주고요.
경기 남부에서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남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경기 남부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요. 충청도 쪽으로 내려와서 물류 부지를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근데 그 물류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공유 지분으로 한 5% 정도 되는 지분들이 알박기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지분을 갖다 매입하지 않으면 이제 그 큰 땅을 갖다가 공장이나 창고로 못 쓰게 돼요. 예. 자, 토지가 제일 어렵죠. 그죠? 토지는 제도로만 좀 공부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건물 가격도 오르죠. 그래서 가끔 요 텔레비에 보면은 무슨 연예인이 강남에 꼬마 빌딩을 샀는데, 2년 있다가 2배로 팔았다 막 그러죠. 빌딩 값이 2배로 오릅니까? 땅값이 오릅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죠.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감가상각이 돼버립니다. 떨어지는 거죠. 땅값이 오른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강남에 꼬마 빌딩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강남 꼬마 빌딩 가진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90%가 대출입니다. 예. 원래 그 빌딩 대출은요, 강남 거는 보통 한 80% 대출이 나오는데요. 또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요. 보통 90%, 심한 분은 95%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전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자율이 높아졌죠. 이자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 빌딩에 공실이 없이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는데도 이거 받아가지고 이자를 못 내요. 자기 돈 붙여서 이자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일단 땅값이 오르는 것이 건물값도 다 같이 오르는 거고요. 토지 공부해놓고 나면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토지 투자는요, 토지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바로 땅값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다 건물 지어서 대지가 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예.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고, 예.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하락한 적이 없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에서요,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안 한 미계약분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신청해서 추첨으로 뽑는다 그랬을 때요, 한 10,000명, 20,000명 몰리죠. 예. 그 10,000명, 20,000명은요, 자기가 만약 당첨이 되면은요, 바로 14일 내에 중도금까지 다 내야 돼요. 내고 또 며칠 내에 잔금 다 치러야 돼요. 뭐 서울에 한 20억짜리 말이죠. 분양 신청했다가 분양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20억을 갖다가 내겠다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3만 대 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예? 15,000대 1. 한 달 내에 20억을 갖다 현찰로 내야 돼. 그래도 몇만 명이 몰려요. 예.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따로 공부한 사람 아니고서는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토지의 가격 하락한 적이 없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곳, 전체적인 곳을 찾을 때는 5개의 개발 계획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땅값을 정하는 것은 5개의 개발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검색하면요, 바로 PDF 파일로 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검색창이 있어요, 파일에. 그 파일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죠? 검색하면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2040년까지 나와 있고요. 역시 서울, 경기, 인천에 투자하실 분들은 요것을 갖다가 수도권 정비 계획 국토부 사이트에서 또 다운받아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예. 그리고 광역교통 비전, 요즘에 나오는 게 있죠. 뭐 GTX를 갖다가 환승역을 어디다 하나 더 만든다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광역교통 비전에 나와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역, 그 다음에 철도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이 있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도 길이보다요, 3배를 더 늘립니다. 20년간. 철도역이요, 지금보다 3배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신설역이요.
그 다음에 GTX역도 새로 생겨요. 그러면 제가 하나 불러드릴 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광역교통위원회. 그래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쉬는 시간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면요. 그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설역을 결정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회의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예, 그거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역들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 우리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이거 확인하고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이 서로 분업을 해요. 5명이 한 조면은요, 한 사람은 요거 국토종합계획, 한 사람은 수도권 정비, 한 사람은 광역교통비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들어가서 계속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곧 발표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원래 2020년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올 거예요, 곧. 이게 나오면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망하고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그래 여러분들 이 부산광역시라든가 이런데, 김해시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 적어 두시면은요,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걸 검색하세요. 그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산시 도시기본 검색하면요, 부산시 도시기본 계획이 딱 나와요. PDF 파일로. 그거 다운받은 다음에 그 파일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검색하면 그게 개발 예정지예요, 앞으로요. 그래서 개발 예정지는요,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확인 안 하고, 서울 사람들은 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다 검색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내려와서 다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서 매화채가 그때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또 추경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넓게 개발되는 지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는요, 땅이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유튜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인력이 최소 3명이 필요해요. 3명이요. 촬영 기사 1명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 편집하는 직원 1명. 예, 그 다음에 촬영장을 관리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직원 해가지고 보통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남의 그 기획부동산에서 무조건 3명 직원이 있는데, 한 명당 한 달에 월급이 400만 원씩이에요. 3명이니까 12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에 얘네들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지만 유튜브가,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직원 3명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으세요?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전국인한테. 예? 거기 유튜브는요, 다 이제, 고객을 모으기 위한 부동산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고요. 거기서, 틀린 내용이 있다 그래 여러분들, 소송할 수 있습니까? 예? 틀린 내용이 있다. 대부분 물론 다 틀린 내용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걸 유튜브에 나와요. 예. 절대 우리 부동산 쪽에서 믿으면 안 되는 게, 네이버 지식인 답변. 예. 무슨 땅을 살 때 이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달려있고, 감사합니다. 막 써 있어. 답변 보니까 10년 전에 맞던 얘기예요. 그 사이에 법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역시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추천하는 물건들은 절대 관심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사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평생 제 동생한테 땅을 추천해 준 적이 없어요. 제 친동생한테. 제 일산에 지금 한의원 하고 있는 제 동생한테, 형, 사가지고 한 2배 정도 오를 만한 땅 좀 찍어줘. 제가 다 샀거든요. 네. 친동생이라도 2배 오를 만한 땅을 갖다가 참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유튜브에서 이 땅 사면 대박 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고요. 제가 찾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알려드려도 제가 손해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기 잡는 어부 있죠. 지난번에 EBS에 보니까
그 극한 직업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다가 이렇게 귀어라 그랬죠. 어촌으로 가셨던 분이 이제 바다에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저 넓은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를 내가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이하의 땅을 갖다 검색을 하면 옴비드에 나와 있는 물건만 해도 수천 건이 넘어요. 수천이 넘습니다. 그거 제가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저는 이제 하루에 15개 정도밖에 분석 못 해요. 예. 그러면, 야, 세상에 수천 개를 갖다가 제가 다 찾아서, 예? 투자할 만한 거 찾고, 불가능하죠. 바다에 있는 그 고기가 탐이 난다고 해도 절대 어부 한 명이 다 못 잡습니다. 예.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나한테는 별로 피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 예정지는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발 예정지하고요, 국가가 선정하는 개발 예정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제 표를 갖고 만듭니다. 기준표가 있어요. 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산업단지 선정 기준표. 신도시를 개발한다? 항목별로 만점, 10점, 9점 해서 1점부터 표가 다 있습니다. 이 점수를 매겨서 개발하고요. 또 개발지 선정할 때도 누가 단독으로 하질 않아요. 왜? 그 사람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회의.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의 결과 점수를 다 매겨서 선정된 지역이 비록 잘못 선정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발지 선정은 다 점수표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 점수 매긴 것을 합산해서 결정을 하고요. 절대 한 명이 결정하지 않아요. 기준표에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에 투자해서 도움 안 되는 단어, 이제 피해야 될 단어가 이런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나오거나 생태, 환경, 수질, 수자원, 문화재, 군사, 동물 이런 단어 나오면은요, 일단 거기는 도움이 안 되는 곳들입니다. 예. 자, 이 소액 토지 찾는 방법, 무조건 1,000만 원 이하의 땅을 찾는 방법은요, 공매나 경매를 찾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건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경매보다 공매를 추천합니다. 공매를요. 공매는 아는 사람만 하거든요. 왜 공매가 좋냐 그러면 공매 물건은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매를 공부하다가 경매학원을 2, 3년 다녔어요. 근데 결국 투자를 할 때는 경매학원 원장님한테 찍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투자할 때 경매학원 원장님한테 물건 하나 찍어달라 그러면 뭐하러 그 학원을 갖다 몇 년을 다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찍어달라 그러지.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서 물건을 선정하려고 경매학원 몇 년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경매 같은 경우는요, 권리 분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권리 분석하려면 민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매는 물건 자체가요, 공매 물건의 절반은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 경매를 못하는 분들이 이 공매를 하게 되면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건들, 예, 단지 그 토지의 가치만 평가할 줄 알면 되는 것들이죠. 공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오늘 온비드로 들어가서 이 공매 물건 찾는 걸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현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 가면요, 현지 부동산에만 나온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현지 매수. 만약에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자식들은요, 이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 지으려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땅을 빨리 팔아서, 금매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나눠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땅들도 있죠. 2차선 도로변에 밭인데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 5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공동 상속이 다 지분으로 상속받죠. 근데 큰형은 그 동네에 살겠대. 형이 이제 걔 농사를 짓고 동생 4명은 이제 다 도시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세금을 안 냈네요. 국세를 안 냈습니다. 막내 동생 집은 5분의 1이 공매로 나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려면요? 낙찰을 받아. 그러면, 이제 공유 지분자가 되잖아요. 이제 공동 소유자가 돼, 나는.
그래서 그 농지 있죠. 밭을 갖다가 나는 5분의 1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형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5분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 농지를 앞으로 제가 5분의 1을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달 이상을 내가 쓰던가 아니면 농지의 5분의 1을 내가 쓰던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집은 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동 투자를 갖다가 하는 요런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에 난 땅들도 있고. 예.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가르칠 것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연구실이 강남역 5번 출구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는요, 한 10년간 1대1 과외만 있었습니다. 1대1 과외. 1대1 과외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기업체의 무슨 대표라든가 회장님이나 가끔 텔레비에 나오신 우리 VIP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대1 과외. 그래서 과외비가요, 전부터 30시간 정도 가르쳐드리고 한 5천만 원씩 받았어요. 1인당 5천만 원씩. 근데 이분들은요, 너무 좋아하시는 이유가 저한테 5천만 원 내고 과외를 갖다가 한 30시간 배웠잖아요. 자기가 땅 살 때, 일단 5억 이상은 벌어요. 땅 살 때. 자, 땅을 살 때 5억 이상 싸게 사던가 아니면 땅 팔 때 5억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가르친 거를 남한테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몇 사람한테만 가르치겠다고 제 약속을 하고, 과외비를 받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로 약속했던 기간이 끝났어요. 예. 외부에 이 내용을 안 가르치겠다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타디를 합니다. 한 5분 정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강남에서 벌써 제가 2기 했습니다. 5분씩에 10명. 지난주에 끝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절대 다른 데서 강의해 주지 말아주세요. 예. 그 과정이 24시간 과정인데도 절대 본인들이 소문을 안 내고 친구가, 야, 요즘 너 토지 배운다면서 나도 좀 배울 거야. 그러면 너 절대 배우지 말라 그럽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예. 경쟁자가 생길까봐. 예. 그 내용을 갖다 제가 오늘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수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옛날에 있던 규제 그대로예요. 추가되는 규제가 없어요. 왜 규제를 만들려면 힘들거든요, 지금요. 주택은 규제가 너무 많지만 토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감가상각이 없죠? 건물 사가지고 제가 불쌍한 사람들 세종시에 상가 분양받는데 10년간 한 번도 세입자가 들어선 적이 없어. 예, 세금은 다 냈고 본인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건물 자체가 낡아버렸거든요, 이제. 예, 10년 지나가지고. 예. 토지 가격은 떨어진 적 없고, 그렇죠? 예. 100만 원, 10만 원 무조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물건 찾는 걸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절대로 강의 한 몇 시간 하고 난 다음에 몇 억짜리 땅 내놓고 이 땅 추천하고, 그 다음에 10,000원 받고 버스 태워주는 거 있죠.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공부는요, 장기 투자가 필요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토액 단기 투자. 그래서 공부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